이 얘기는 잠시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미국의 시위대는 집결했고 경찰과의 격렬한 대치가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새 일부 한인사회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약탈 안 하는 군대들만 이제 털러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런 글이 막 올라오고 있었대요. 일부러 제 가게 마칠 때 전부 다 뒤집어놨죠. 약탈이 된 것처럼. 저는 요즘에 지금 매일 저녁 잠을 못 자고 카메라 보면서 언제 뚫리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방위 다녀온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지키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이도훈 의원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부 한인 상점들이 하루 저녁에 8억 원의 재산이 털리는 곳도 있다. 이거 이렇게 앉아서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거 해결책가 없습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8억 원은 굉장히 큰 재산이고 사실 우리 교민들이 그 미국에 건너가서 정말 새벽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일해서 사업체를 일궈서 저런 그 재산을 마련한 건데 하루아침에 저런 게 사라지는 게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경찰이나 그 주 방위군이 약탈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 자체의 안전, 특히 저녁 이후에 시위대를 더 확산시키지 않는 거 이런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점 하나하나가 털릴 때마다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상점이 저렇게 피해를 입는 거는 사실은 한인 상가뿐만 아니라 미국인 상가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수적으로 다 일일이 대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한인 상가 가운데서도 특히 좀 고가품이 있는 그 휴대폰 상가라든지 사실 미용용품점도 지금 특히 이제 흑인들이 좋아하는 가발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그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 가발, 그리고 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한국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샵에서 저런 약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이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게 더 문제겠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이 시위대로 꽤 큰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군대 동원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최측근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The option to use active duty forces in a law enforcement role should only be used as a matter of last resort and only in the most urgent and dire of situations.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신 대표님, 최측근이라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군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 꽤 뿔이 났습니다. 저도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사실 이 에스퍼 장관은 예스맨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특히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는 학자나 이런 출신이 아니에요. 군인 출신도 아니고 네. 보잉이라고 하는 방산업체 부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방산업체의 이권을 좀 챙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측근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출세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다. 이게 이제 폭동진압법이라고 1807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에요. 그때만 해도 미국의 경찰력이란 게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제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의 순간에 동원돼야 되는데 지금은 최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워싱턴을 방어하기 위해서 82 공수사단, 그 미국의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데 82 공수사단 병력 200명이 워싱턴에 들어와 있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이제 원래 기지예요. 돌아가라고 이제 에스퍼 장관이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은요, 아예 이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질설까지 흘렸습니다. And if needed, he will use it. And does the president still have confidence in Secretary Esper? As of right now, Secretary Esper is still Secretary Esper, and if he loses confidence in Secretary Esper, I'm sure you all will be the first to know.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송대는 이도훈 의원님, 네. 경질설 흘려서 국방장관 자르고 폭동진압법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에스퍼 장관으로서는 그 소신을 밝혔지만 그 대통령 본인의 뜻에 반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악관으로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긴 한데 에스퍼 장관은 아까 우리 신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기업에서 일했지만 육사 출신이고
보병으로 걸프전에도 참여했고 그다음에 그 공수부대에도 있었는데 군 출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라크전 때도 군 출신들은 오히려 신중했고 군 출신이 아닌 강요들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연방군 군사력을 사용한다? 이거는 국방장관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신은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내각의 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될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소신이지만 그 국방장관이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한 발씩은 우선 양보한 것 같고 이것이 결국은 경질로 갈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방장관 말고도 전직 국방부의 수장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We are going to appoint Mad Dog Mattis as our Secretary of Defense. But we're not announcing it till Monday, so don't tell anybody. Mad Dog, he's great. Yeah, well, every president has got to be given the freedom to lead in their own style. We have an unusual president. We all see that right now. He challenges every assumption. 신 대표님, 여기 정리를 해보면 과거 국방장관이 매티스 장관까지 트럼프는 분열의 대통령이다. 성숙한 리더십 없는 3년을 목격했다라고 하면 지금 시위대 분노가 지금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뭔가 수세에 몰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매드독, 즉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신사로 평가가 되고 저분의 서재의 책이 도대체 몇 권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해병대 1사단장으로서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바그다드를 직접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나중에 이제 중부 사령관에 되어서 이제 이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2018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IS전을 하고 마무리 짓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를 철군하는 그 상황에 이제 반기를 들고 사임을 했는데 미국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지 이렇게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대의명분을 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매티스 장관 같은 뭔가 좀 신사로 평가돼 있고 대의명분을 따지는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